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더 솔로몬스 TV 제13회차. 그동안 참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요. 제가 이제 또 옛날에 그 친구들한테 들은 그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 친구들 중에 그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건데, 경제학 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네요. 경제란 것은 손을 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통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. 경제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둬야 된다. 이게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이다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전공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이공계하고 이과학문하고 이제 공과학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게 뭔가 그때 잘 몰랐는데 이제 가만히 그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그 경제학 개론에서 본 것 같아요. 제가 그 해운에서 처음 취직할 때 조금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제 조순 교수님 쓴 책같은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제학을 이제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그 얘기가 인간이 그 속물이라는데 인간은 속물이다. 그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그냥 뭐 도덕적이 아니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살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그 속물이라는데 토대를 두고 이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써있네요. 거기 보니까 이제 그건 맞는 말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욕심이 없으면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과하면 나쁜 짓이 되겠지만 법태도로 내서 하면은 잘하는 거가 되죠. 그 뭐 저기 그 생각이네. 그래서 경제신문 보면 참 재밌죠. 재밌는 기사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홉스의 정치상을 보면은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그 일이다. 뭐 동양의 성악설, 순자의 성악설도 그렇게 또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죠 다. 그 세상은 다 그렇게 살죠. 사실 알고 보면 많이는 많이 돼서 이렇게 원수직으로 사는 그런 세상이죠. 우리가 사는 세상이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거 따져보면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죠.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못하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못할 짓도 많이 하지만 또 돈을 그런 데 쓰는데 또 못할 짓도. 그래서 그 상대적인 거가 돼가지고 또 이런 생각 속에서 세상은 돌아가죠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제학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라는 것은 자연 상태다. 이렇게 말씀을 가만 내버려 둬야 이제 제대로 굴러간다.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생각이 납니다. 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자동 조절된다.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제 통제하면 망한다 그럽니다. 그래서 되게 경제는 자유경제이고 자유롭게 돼야 되고 통제하면 그게 망가진대요. 경제라는 거는.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왜 망했냐? 그랬더니 그 통제 70년에서 아주 완전히 망했다고 그런 평들을 하네요. 아니 사실 옛날에 구소련이 망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사실 많이 했었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. 여기서는. 근데 이제 소련이 망하고 문을 열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그 경제 수준 차이가 너무 나고 그래서 그 참 월남전 이기고 그럴 때만 해도 미국이 이제 월남 철수하고 우리도 다 철수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.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가는 거니까 이제 망했구나 그러고 다 철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한 20, 그러니까 언제 74년에 철수했으니까 그부터 그 누굽니까 포드 대통령, 닉슨 대통령 뒤에 포드 대통령 되고 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는 다 그 줄여드는 그런 정책, 우리도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이런 식으로 바꿨죠.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냉전이 끝나고 86년인가 돼서 그 다 열고 보니까 그 소련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진짜 그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이래가지고 이제 했죠. 그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완전히 망하고 자본주의를 이제 옐친에 바꿨는데 그게 한 10년 지나가니까 구소련에도 그러니까 재벌이 생기죠. 재벌이 생기고 빈부차가 좀 커지는 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중국도 등소평이가 다 이제 개방해가지고 전부인데 이게 세계화, 미국은 이제 그걸로 세계화하고 WTO 체제가 오고 그래서 바뀌었죠. 근데 우리는 이제
그 사람들은 그 빈부차가 커지니까 또 조이나 봐요. 그 공산당 사람들은. 또 우리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알고 사니까 별로 모르고 지내는데 옛날 사회주가들은 그게 싫은지 도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빈부차가 커지고 그러니까 또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네요. 그래서 전쟁이 기운데 또 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혼란스럽고 IMF도 만나고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소득이 그냥 올라가지고 잘 사니까 좀 한심하죠. 쓸데없는 데 마음을 두고 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과거가 더 통제됐던 과거가 더 나아져. 이제 과거라면은 시켜가는 유신 독자는 뭐 월남전 시절 그리고 또 아니면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. 예.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죠. 예. 서구 수준에 이르렀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죠. 예.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는 좀 사회적인 그 성격을 잘 생각해서 이런 걸 좀 잘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에 임해야 되지 않나.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 이제 저는 또 그 얘기를 하다가 뭡니까? 독일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. 독일은 통일될 때 친구가, 그것도 독일 사던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군요. 독일은 통일될 때까지 서독이 동독에다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썼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돈 쓴 거 별거 아니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그 독일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국경선을 헐어버리고 나오셨죠. 다들. 예. 브란덴부르크 문을 부셔버리고 그냥. 그래가지고 동석 간의 국경선도 허물어지고 물론 벌써 30년 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독일이 그냥 통일이 돼버렸어요. 왜 통일되고 나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일도 할 줄 모르고 사회주의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뭐 사회주의라는 게 우리들 탈북자 하나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. 예. 그래가지고 그냥 가난해졌대요 독일이. 근데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러더군요. 돈이 많아가지고 부러워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독일은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워졌대요. 이제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 같이 사니까. 그래서 이제 우리도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북하고 우리하고 그 견해차가 있어요 보면은. 그죠? 예. 거기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옛날식으로 하고 개방을 안 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 개방하게 된 러시아의 시를 보면은 이제 보리스 ел친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개혁을 했는데 개혁하니까 완전히 망했죠. 예. 구소련은 아주 완전히 망해서 파산했습니다 사실. 그리고 그분 말씀이 제정 러시아가 그때 소련보다 낫다고 하시네요.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업생도 그때가 더 나았대요. 지정 러시아 때가 더 잘 살았다고. 저희는 러시아가 제일 가난해서 그 전지 나라였다고. 백인 거제는 러시아밖에 없다. 이런 말도 듣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얘기지만.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해졌다고 그래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그 뒤에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됐죠. 더 개혁 실시해가지고 그래서 구소련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14개 공화국도 독립하고 그래서 이제 새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한 10년 지나니까 뭐 완전 재벌 생기고 자본시장이 바뀌었죠. 거기도 뭐 석유회사 가스프롬 천벌해가지고 바뀌어서 자본시장이 바뀌니까 조금 완전히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. 지도층이 그 재벌된 사람들이 구공산당원이라는 거죠. 예. 고급 공산당원이 자본가로 변했다네요. 그리고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도층은 그냥 큰 차이가 없나 봐요. 그냥 그 사람들이 도로 재벌들이 됐대요. 구소련은. 근데 이제 북한은 바꾸지 않아가지고 그냥 고집만 피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공산권에 대한 긴장도 사라지고 뭐 관심도 없어지고 그냥 무역이나 해서 돈이나 열심히 벌자. 이제 여긴 이렇게 사니까. 근데 이제 북에서 하는 거는 우리를 거꾸로 변화하자. 우리 식대로 하라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사니까, 쟤니까,
지금 경제력으로 볼 땐 한 3, 40배, 40배 이상 차이 난다 그러는데 엄청나죠. 왜냐하면 그게 북한의 경제 현실이라는 게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 그 우리나라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. 그 남한은 평지예요. 그죠? 평지고 그 평야지대고 강도 밋밋합니다. 근데 북한을 올라가면 개마고원 해가지고 장백산맥 그쪽으로 가면 이제 아주 그 험준한 산지죠. 거기다가 북한 과거일제 때 수력발전소를 많이 세웠어요. 거기 일본 사람들이 장진호, 부전호, 수풍발전소 어마어마한 양이 어마어마하죠. 예. 그리고 공장들도 그 대륙 침공하기 위해서 다 거기다 세워놨죠. 공장들도 뭐 흥남 질소비료 공장부터 시작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그거 다 제대로 해서 가동하면 엄청난 그 유럽 그 2차 전 당시 그렇죠.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러니까 북한이 6.25 전에는 우리 6.25 때까지 6.25 전에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전기를 북에서 여기 전기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게 북이 엄청 셌었죠. 그러니까 북에서 확 밀어버리려 데려온 건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죠. 실패하고 우리가 그래도 건설한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죠. 예. 일본은 뭐 전국 다가 거의 공장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할 만큼 공장이 많죠. 세계 제2위였으니까 GDP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력 차이가 한 40배 정도 이상 차이 난다. 이제 그동안에 어려운 점이 많았죠. 뭐 평화시장 얘기도 있고 막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어떻게 다 넘어가서 이제 했는데 그 복지국가론으로 와서 이제 그런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요새 그 노조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이제 박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 통하고 통하는 동안에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게 국방력입니다. 국방력을 지금 우리가 북한 따라잡을 게 90년대에 와서야 겨우 따라잡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이 워낙 뒤처지니까 더 부분도 핵을 개발했잖아요. 예. 근데 우리는 핵도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진짜 자주국방을 하려면은 핵도 갖고 그래야지 완전히 이제 그 자주국방도 되겠다. 그래서 지금 핵무장도 하자 그런 얘기 나오죠. 예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했더니 통일론이 좀 이상해요. 독일과 반대로 해요. 독일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샀다 그러죠. 구소를 해서 고르바초프한테 동독을 샀대요. 돈으로. 왜냐면 독일은 전범 국가니까. 근데 우리는 이제 불이 빽 갈라먹었으니까 반대인데 서로 자기식대로 하자고 이제 고집인데 북한식대로 하다간 좀 큰일 나겠어요. 그건 좀 우리가 자살하는 건데 사실 북한식은 국유하고 사유재산제가 없죠. 거기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전쟁 위험이 있어요. 제2 제2 난 위험도 있어요. 함부로 북한 따라가다 얕보고 덤빕니다. 그러면 큰일 나죠. 예.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노조 같은 거 사실 노조도 보면은요 사실 옛날에 김문중 씨 우리 파산한 거 여러 번 봤어요. 그 양반 파산할 적에 그 양반 노조 때문에 파산했죠. 예. 문호동 무임금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기업도 그래요. 수주 받아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이윤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건데 파업을 하면 공장이 돌아서지 않습니까? 그럼 회사가 말라 죽습니다. 파산하죠. 그러니까 노조도 뭐 정도껏 해야지 마냥 하다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현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1년에 반을 파업을 했대요. 뭐 귀족노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현대라는 회사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. 이윤이 안 나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월급 뭘로 줘요? 국고에서 줍니까?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상하죠. 예. 그래서 중국도 개방되면서 다 전쟁도 다 좋게 됐는데 지금 그거가 좀 이제 그게 세계화인데 결국은 다 지나갔죠.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문제가 그래서 좀 이런 건 좀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타협하면 안 된다. 노조가 뭐 100만이 되든 어떻게 잡냐 좀 고민이 많겠지만 강하게 노조하면 우리나라 근데 그 노조의 임금 문제가 나오는데
그런 거 이미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? 그 법으로 다 해결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. 왜냐면 지금 복지국가가 돼서 에다가 착취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. 무슨 착취가 있어요. 물론 그것도 최저임금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이상으로 받죠 월급을. 그러면 뭐 그런 건 이미 법적으로 사회 문제로 다 해결됐을 것 같은데 계속 혁명을 하고 북한식으로 그건 옛날 저 1904, 저 뭡니까 옛날 얘기죠. 옛날 얘기예요. 영국 옛날 그 러시아 혁명 일어날 때 당시가 영국 노동자들의 그 비참상을 보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이제 썼다 그러는데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죠. 근데 지금 여기가 진짜 그렇게 나쁩니까?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아마 그런 거 왜냐면 사업주가 말라 죽어요.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자꾸 망하잖아요. 한진도 망했고 대우도 망해서 없어지고 현대도 지금 유명무실하죠. 그 정부가 또 문제주고 이건 사회주의 자권 잡고 가니까 이건 안 되죠. 예. 우리나라 망합니다. 폭망해요, 폭망. 예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노조 문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 그 중동 근로자, 예. 중동 가도 우리나라 중동 가서 벌어온 돈이 8천억 달러래요. 예. 근데 이 중동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재영 회장이 수주를 받을 때는 돈이 막 남아 돌아간답니다. 수주 잘 받으면. 수주를 못 받으면 비행기 값도 폭발해가지고 서울을 못 온대요. 놀러 오고 싶어도. 그럼 사막 테트 속에서 막걸리 술 담그면서 그냥 놀다가 정주환 그 회장님이 수주 받았다 오면 다시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돈 벌고. 근데 뭐 그 뒤에는 얘기로는 많이 떼어먹었다. 당연히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당연히 떼어먹고 회사가 많이 떼어먹었다. 그래도 이제 뭐 욕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수주가 그러니까 발주가 돼서 그게 돈이 돌아야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니까. 예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수주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. 계속 보니까. 근데 노조라면 그걸 무노동임금이란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. 다 사실 알고 보면 신세가 비슷해요. 그 사주나 저기 노조나 사주나 거의 비슷한 환경인데 일 안 하면 돈 못 벌죠. 그러니까 그게 무노동임금 하면 그냥 회사 파산합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망해요. 예. 그래서 그거 우리 기업, 국가, 가정 전부 파탄납니다. 제 생각에 이게 법적으로 다 돼 있을 거라는데 그게 정 의심스러우면 법원에 고발해가지고 민사니까 이게 민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면은 뭐 별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노조가 없었다네요. 일본하고 다 없었대. 노조가 없대요.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제 얘를 갖다 여기다 이제 노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뭐 김정은 동지, 수령 동지한테 거기시구나 이러면 우리하고는 반대가 돼가지고 이게 반국가 반세쟁 되면 여기서 무슨 범죄나 다름이 없죠. 큰일 납니다. 이윤도 하나도 안 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. 그냥 사주도 망하고 노조도 망하고 다 거지되고 공장도 망하고 황당하죠. 황당한 일이죠. 뭐 지금 100만이 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그냥 나라 망하고 황당한 일이죠.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그래요. 예,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계속 이제 조선업 같은 우리가 수출 잘 받아오니까 하는 것도 그렇다고 노조하면 그냥 그것도 납기를 지켜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둘이 나눠 먹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하면 뭐 노조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노조하고 밀릴 수가 없죠. 예, 그런 노조는 못하신다 그러죠. 예, 그게 맞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환경 문제가 있죠. 예.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무섭네요. 예. 요새 옛날에 2차 전쟁 끝났을 적에 자원민족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중동을 영국하고 서구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거기가. 근데 이제 거기가 석유가 나오니까 과거 중동 국가들이 2차 대전 독립하니까 자원민족주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죠 석유를. 모조리 석유를 다 가져가니까 그냥 떼부사가 됐습니다. 세계 석유가 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거기서 나오니까 쿠웨이트 여기서 나오니까. 그래서 이제 떼부자가 요새 우크라이나전 보니까 뭡니까 식량자원 민족주의 이렇게 하는 겁니까. 우크라이나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나? 우크라이나는
유럽 동부의 태평원으로 아주 그 유명한 데죠. 체르노점통이라 가지고 흑토지대라 가지고 우리말로 세계적인 밀 생산입니다. 여기가 저기 작황이 안 좋으면은 세계 저기 다 굶주린대요. 밀 생산, 세계 곡창이라고 하죠. 세계 곡창이 두 군데 있습니다. 바로 그 우크라이나 그 밀산지하고 미국의 그 브레이디 그 미국 중부 대평원. 이제 세계 곡창이라고 하죠. 왜 전쟁이라는 거 왜 일어났을까? 참 안 됐습니다. 식량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계를 다시 건설할 공산주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두려면 합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전쟁에 침략이 되죠.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농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자연환경 파괴로 식량 사정이 인구는 늘고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존 조건이 악화돼가지고 비는 그냥 여름에 비 그냥 또 비가 안 오면 가뭄 이래가지고 그냥 인류와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려워져가는 위험한 시기가 오는데 여기 전쟁이 왜 일어났나 이제 혹자는 구소련의 야심을 가져서 했다 뭐 그런 말인데 세계 곡창지대를 서로 먹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부 식량을 다 자기 나라 식량 자기 걸로.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. 식량자원 민족주의다. 그런 거 보면 전라도가 제일 부자예요. 예. 우리나라 제일 부자 곡창지대가 전라도 아닙니까? 호남 지방이죠. 쌀도 그냥 급쌀이다 급쌀. 일본 고시가리쌀.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쌀이죠. 예. 밥이 제일 맛있는 그 쌀입니다. 우리나라 쌀이 이제 그 자포니카 종류가 같은 종류죠. 예. 저 월남 쌀은 다릅니다. 인도 월남은 좀 인디카라 해가지고 그 쌀이 푸석푸석하고 손으로 집어먹어요 그 사람들. 우리는 숟가락으로 퍼먹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쌀 또 이 일본 사람이 그 초밥 만드는데 아주 그 최고의 쌀을 치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조심해서 써야겠죠. 세계도 잘 보고 국제도 잘 봐야겠어요. 그래서 우리의 생존권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해봤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